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자랑이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뼈아픈 대가를 보여주는 실화들입니다. 지금 자랑이 아닌 침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북서울의 작은 동네 어귀의 새벽녘이면 을에 나타나던 한 노인이 있었다. 산길 노인이라 불리던 그는 등산 스틱 하나에 의지한 채 자신의 건강을 철갑 같은 방패처럼 동네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다. 병원은 문턱도 밟아본 적 없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는 그의 선언은 처음엔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자랑은 점점 날이 서고 무거워졌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동네 카페에서 오갔던 존경의 시선은 어느덧 길을 바꾸고 자리를 피하는 행동으로 바뀌었다. 그의 끝없는 건강 자랑은 타인에게 비교의 칼날이 되었고 마음에 새겨지는 피로감이 되었다. 산길 노인은 깨닫지 못했다. 그의 자랑이 외로움을 밀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음을. 그가 건강을 무기처럼 휘두른 건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갈망의 표현이었음을. 폭풍우 같은 비극은 예고 없이 왔다. 뒷산 능선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그는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난 노인의 눈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절망의 물결이 일렁였다. 병원에 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했다. 기적처럼 그의 몰락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퇴원 후 마을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도 달라졌다. 더 이상 자랑이 아닌 감사의 말이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자랑이 빠진 자리에 진심이 채워졌고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누군가는 수줍게, 다른 누군가는 따뜻하게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모든 것을 잃은 듯 했던 순간 그는 진정한 연결의 본질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보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산길 노인의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진 것은 그가 자랑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자랑의 방패를 내려놓고 진심을 보여준 그 순간부터 비로소 그는 사람들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경로당의 구석 자리는 늘 박경자 할머니의 자리였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입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아들의 월급에서부터 근무하는 병원의 명성, 매달 송금되는 돈의 액수까지. 처음엔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웃들의 눈빛이 점차 지겨움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비극. 아들의 친구라며 나타난 남자가 의료 프로젝트를 핑계로 할머니에게 접근했다. 아들의 이름은 그녀에게 무적의 신뢰를 주는 방패였고 그 방패를 믿은 할머니는 고민 없이 거액을 송금했다. 현실은 냉혹했다. 연락이 끊긴 남자 사라진 돈, 그리고 격분한 아들의 분노가 폭풍처럼 할머니를 덮쳤다. 자랑이라는 두 글자가 만든 파문은 엄청났다. 아들은 병원의 평판이 떨어졌다며 어머니를 원망했고 며느리는 이혼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다. 손자들은 더 이상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박경자 할머니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경로당 문턱에조차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된 할머니는 복지관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에겐 기쁨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때론 책임이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박경자 할머니의 입에서는 자랑이 아닌 질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남들의 손주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귀 기울이는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가족의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었고 끝내 며느리는 집을 나갔다. 손주들과의 서먹함만이 그녀에게 남겨진 현실이었다. 고독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다시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기쁨은 나누되 자랑은 삼가겠다고.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의 중얼거림이 가슴을 저몄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자랑이 아닌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김영우 할아버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잘 다려진 셔츠와 네이비색 조끼, 은색 단추가 달린 회색 재킷으로 무장한 그의 모습은 한눈에 과거가 있는 사람임을 드러냈다. 대학 교수로 30년을 가르치고 학장을 역임했으며 교육부 고문에 공영방송 자문위원까지 지낸 화려한 이력은 그의 말문을 열 때마다 주변을 압도했다. 처음엔 요양원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메모를 하며 경청했고 다른 이는 자신의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어 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의 무게는 견고했다. 반복되는 그의 자랑에 사람들은 점차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그가 입을 열면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를 옮기는 광경이 늘어갔다. 변화의 시작은 한 자원봉사자의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건 어떻겠냐는 그 한마디에 김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음 날도 변함없이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던 동년배 어르신의 한마디가 그를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화려한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모두 같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그 말에 김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적은 글귀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내 과거에 관심이 없다.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지금 나는 그저 외롭다. 깨달음은 그를 변화시켰다. 말수가 줄어든 그는 대신 하루에 5명의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하루는 어땠는지,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주변의 공기를 바꾸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김할아버지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교단 위에서 말하지 않지만 지금은 요양원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가장 많은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명예보다 현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비로소 가슴으로 깨달았다. 자랑이 만들어낸 외로움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상철 할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는 평생을 정직이라는 2글자로 살아온 증거처럼 보였다. 남의 돈 한 푼 빌려본 적 없다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고 동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존경했다. 말수가 적고 행동이 고든 그는 참 바른 분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의 정직함에 대한 자랑은 계속되었다. 복지사에게, 간병인에게,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했다. 거짓말로 출세한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평생 진실만을 말했다고 누구에게나 자랑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던 그날, 상철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요양원을 찾았다.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이는 얼굴로 면회실에 들어선 아들은 용기를 내어 오랜 침묵을 깨트렸다. 과거 큰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아버지가 몰래 썼던 이야기가 새벽의 서리처럼 차갑게 면회실에 내려앉았다. 작은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버지가 정직을 자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진실을 감춘 채 정직을 자랑하는 모습이 자신에게는 큰 상처였다고. 그 순간 상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위선을 마주하게 되었다. 뒤늦은 깨달음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날 밤 요양원 일기장에 적은 글귀가 그의 내면을 드러냈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구나. 자랑 대신 사과를 선택한 그는 간병인에게 커피를 건네며 자신이 너무 떠들었다고 고백했다. 극적인 전환점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함께 불러 용서를 구한 그날이었다. 두 손을 맞잡은 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노인의 모습에 요양보호사조차 눈물을 훔쳤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직이라는 깨달음이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다. 상철 할아버지는 뒤늦게 깨달았다. 진짜 정직은 자랑이 아니라 용기였다는 것을.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정직의 시작임을. 그는 이후 달라진 태도로 말했다. 이제는 자랑했던 정직이 아니라 아직 배워가는 정직으로 살아가겠다고. 그의 진솔한 고백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 벽에 걸린 각종 자격증과 가족사진들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작은 회의실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는 노년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그날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나는 왜 자랑했을까라는 질문이 공중에 맴돌았다. 참석한 어르신들의 고백이 이어졌다. 자식 자랑을 했더니 친구들이 멀어졌다는 한 노인, 건강을 자랑하다 병이 생기자 모두가 조용해졌다는 또 다른 노인, 과거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노인의 이야기가 가슴을 저몄다. 그리고 한 노인의 선언이 회의실을 적셨다. 이제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했다는 그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다. 센터 상담사의 말은 감전처럼 가슴을 울렸다. 자랑은 타인을 눌러 자신을 높이는 행위지만 감사는 상대를 존중하며 내 존재를 밝히는 일이라는 그 깨달음이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어르신들의 대화는 놀랍게 변화했다. 더 이상 자신의 우월함이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와 함께 끓인 김치찌개의 맛, 간병인이 가져온 묵은지의 고마움 같은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누구와 함께 웃었는지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마지막을 장식한 한 어르신의 기록이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다. 평생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돈 자랑을 하며 살았지만 그 자랑이 외로움만 가져다 주었다는 고백. 이제는 자랑 대신 삶의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곁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깨달음이 독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자랑하지 않기로 한 이들의 결심은 그 어떤 성취보다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성공이 아닐까 하는 질문이 마음 깊이 남았다. 책장을 덮으며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자랑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행복을 불렀는가? 그 질문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자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했다.